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과 황정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 통합 과정에 있는 박성재입니다. 2021년도 1학기 우수 논문상을 받게 되어 제 연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에어로졸, 즉 공기상에 부유하는 작은 크기의 입자 물질을 제조하고 계측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능성 나노 입자를 공기상에서 제조하는 새로운 제조 공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 은 나노 입자를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활용하려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에 이용되기도 하고 살균 기능을 이용한 항생제 등 다양한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 나노 입자를 만드는데 대표적인 제조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 은의 성분비 제어입니다. 성분비 제어를 통해 금속이 가진 재료적 성질을 조절할 수 있고 입자의 형상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표면 처리입니다. 금속 나노입자 표면을 다른 성분으로 처리하여 다양한 효과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금속 입자에서 방출되는 이온의 양을 제어한다던가 입자 체내 거동을 제어한다던가 하는 기능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다양한 기능성 나노입자들은 제각기 다른 형상과 구성을 가지게 되며 그 용도에 맞는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문제점은 기능성 나노입자 제조 과정이 복잡한 수작업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조의 복잡함은 연구의 난이도와 비용 상승을 가져옴은 물론 개발된 나노입자의 상용화나 양산에 있어서 큰 장벽으로 작용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제조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자동화 공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나노입자를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제조공정 플랫폼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조공정 플랫폼의 활용 예시로서 항암 치료를 위한 기능성 나노입자를 새로 개발해 보았고 그 성능에 대한 내용도 연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조공정 플랫폼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왼쪽 입구에서 투입되는 질소가스가 연속 흐름에 따라 세 가지 반응기를 차례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능성 나노입자가 에어로졸의 형태로 공기 중에서 제조되고 운반됩니다. 세 가지 반응기는 각각 금은 금속 나노입자의 발생, 액상 물질의 합성, 금속과 액상 물질의 결합 과정을 담당합니다. 이 플랫폼의 활용 예시로서 만든 기능성 나노입자는 금, 은이 1대9 비율로 조성된 합금 나노입자 표면에 도시탁셀과 BSA를 결합한 입자입니다. 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기능성 항암제로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입자는 다음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 은의 광열 치료 효과로 우수한 항암 효과를 보입니다. 액상 항암제인 DTX가 암세포 주변에서만 작용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조절 가능한 드러그 릴리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BSA 단백질의 첨가로 암세포에도 집적되는 타겟팅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내에서 치료에 소모된 입자는 신장 배출이 가능할 정도로 작은 8나노미터 이하의 나노입자로 분해됩니다. 물질의 제조 공정은 총 3개 스텝으로 나뉩니다. 1번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히팅 로드에 일정 전압을 걸어주면 금속 표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히팅 로드 위에 금, 은을 올리고 액화점 이상의 온도로 높이면 두 금속의
두 금속이 액화되고 액체 상태의 금은 표면에서 기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비활성 기체, 즉 질소를 흘려주면 기화된 금은 기체가 질소 기체를 따라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급격히 냉각이 일어나 응결되면서 금, 은이 합금된 나노 입자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금과 은의 성분비는 히팅 로드의 온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액상의 금, 은이 기화되는 속도를 온도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1336도씨에서 금과 은의 성분비가 1대9로 결정됨을 확인하였고 이 온도로 입자를 제조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맥주잔 같아 보이는 이 장비는 상용 콜리전 아토마이저로 액상 물질을 공기 중 입자로 발생시키는 장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 입자를 액상 물질과 혼합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아토마이저에 DTX와 BSA가 용해된 액체를 담아둡니다. 왼쪽 질소 기체 투입과 함께 DTX, BSA 용액으로 이루어진 액적이 발생되고 앞서 질소 기체와 함께 운반되는 금, 은 나노 입자는 액적과 섞여 공기 중에 방출됩니다. 3번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185나노미터 파장의 UV-빛은 금속 입자와 액적을 흡착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UV-빛은 금속 표면을 플러스로 만들고 액적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속 표면과 액적은 전기적 인력에 의해 달라붙게 됩니다. TEM 전자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결과 위 과정을 거쳐 5에서 8나노미터 크기의 금, 은, 금속 나노 입자들을 DTX, BSA 성분의 블럭이 감싸고 있는 나노 입자가 최종 대조됨을 확인하였습니다. UV가 금속 표면을 플러스로 만드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85나노미터 파장의 UV는 6.2 일렉트론 볼트의 포턴 에너지를 가지며 이는 금과 은 재료가 지니는 이람수보다 큰 에너지입니다. 즉, UV에 조사된 금, 은은 적어도 하나의 최외곽 전자를 잃게 되며 표면이 플러스로 대전되게 됩니다. 중간 데이터는 공기 중 입자의 전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에어로졸 일렉트로미터 장비를 통해 얻은 결과입니다. 플러스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입자가 플러스로 대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액적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유는 BSA 단백질에 있습니다. BSA는 pH7 중성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은 나노 입자와 액적 성분은 서로 전기적으로 붙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위 과정을 거쳐 제조된 기능성 나노 입자 성능에 관한 결과입니다. 금속 입자의 근적외선 파장의 빛을 조사할 때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암세포를 태워 죽이는 광열 효과를 일으키는 기능을 합니다. 액상 항암제 DTX의 방출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적외선을 쬐어 금은 나노 입자가 열을 발생시키면 금, 은에 흡착되어 있던 액적 성분이 분해되어 외부로 방출되게 됩니다. 높은 암세포 사멸 효과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Y축은 암세포의 생존율을 의미합니다. 3개의 기둥 중 가장 오른쪽의 초록색 기둥이 기능성 나노입자의 근적외선을 쬐었을 경우입니다. 다른 대조군과 비교하여 더 낮은 암세포의 생존율을 보여 높은 항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인비보 실험 역시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입자가 암세포를 타겟팅하여 암세포에 축적되는 기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왼쪽 피겨는 형광물질을 마커로 하여
쥐 체내에서의 물질의 농도를 확인한 분석입니다. 입자가 암세포의 축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BSA 단백질의 첨가로 얻어진 EPR 이펙트입니다. BSA는 물질의 혈액순환을 도와 암세포 조직 혈관 틈새에 나노 입자가 잘 침투하게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설을 통한 입자의 배출을 확인하였습니다. 근적외선을 조사할 경우 소변에서 근 배출량의 확연한 증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나노블럭에 분해되어 8나노미터 크기 이하의 금속 나노 입자가 체내에 남게 되고, 이 크기의 입자는 신장 배출을 통해 해외 배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기체상의 에어로졸 기술을 이용하여 두 가지 변수만을 통해 제어되는 단순한 기능성 나노입자 제조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복잡한 수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플랫폼의 사용으로 비용 감소와 자동화 공정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조된 기능성 나노입자는 높은 항암 효과와 튜머 타겟팅, 체내 분해 후 체외 배출 기능 등을 지녀 발전된 항암 치료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시간 여건상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지난해 2020년 8월 ACS 나노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석 데이터와 해석이 논문 내에 수록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이메일을 통해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